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척척 알아주는 편리한 시대가 온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마냥 불가능할 것만 같던 소망도 더는 꿈이 아닌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로봇이 된다. 로봇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선물로 받은 로봇 장난감의 매력에 흠뻑 빠진 소년이 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로봇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배울 정도로 열정이 넘쳤는데요. 장애물 넘기, 위험에 빠진 사람 구하기 등 직접 개발한 로봇 개수만 무려 40여 개. 각종 로봇 대회에 상을 휩쓸며 로봇 개발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삶에 대한 고민. 그때 어린 시절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시간 동안 뼈저린 실패만 무려 6번.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그때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하다. 마침내 조립식 블록 장난감처럼 간단한 조립만으로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로봇 모듈을 개발했는데요.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기술, 로봇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한 남자의 꿈을 만나봅니다. 로봇의 대중화를 꿈꾸는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스로봇의 대표 오상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조그마한 이런 모듈이 있어요. 모듈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전문가처럼 로봇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IT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초등학생도 휴머노이드나 세그웨이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 7번째 창업이에요. 6번을 망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회사 그래도 몇백억 정도 하는 규모가 됐고, 그리고 직원도 이제 한 26명, 27명쯤 있습니다. 현재는 63빌딩에 사무실을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지사가 하나 있고 런던에 파트너 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 can do it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왜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듣고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국에 로봇을 가르쳐주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학원도 따로 없었어요. 근데 우주에 날아다니는 로봇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연구소에 가면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로봇 연구소에 컨택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번 오상훈입니다. 로봇을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박사님이 그래, 네가 로봇을 배우고 싶으면 한번 와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로봇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시언어도 알아야 되고 회로도 알아야 되고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초등학생한테는. 그래서 너무 배우고 싶어서 꾹꾹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서 왕복 4시간 거리인 이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게 느껴졌어요. 내가 로봇을 배우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로봇이란 게 너무 힘들다. 그럼 나중에 커서 박사님이 저한테 선의로 로봇을 가르쳐준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거나 배우고 싶다면은 나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뭐가 돼야 될까? 첫 번째,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회에 많이 나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대회를 찾아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2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개 이상 받았는지 한 160장 넘게 상을 받았어요. 세계 대회에서도 3등 안에 든 게 13번이 넘었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애가, 저는 제가 천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사적으로 만나보시면은 이렇게 멍청할 수도 있구나. 그냥 항상 행복한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왜 사람들은 로봇을 만들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가르쳐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를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코치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생각보다 운이 좋게도 코치가 돼서 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었고 세계대회 1등을 7팀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거나 배울 때 뭐가 어렵고 뭘 때 만들고 싶은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제 이런 로봇에 관련된 산업들은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인더스트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대회를 여는 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배울 수 있겠구나 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근데 뭐 사정이 좋아가지고 서로 뭐 좀 니즈가 와서 제가 기술위원으로 협회에서 3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로봇 이제 대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대학교 한 4학년 때쯤 이렇게 가니까 이제 선배들이 취직을 하잖아요. 근데 대기업 가서 30대 초반에 연봉 1억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도 못 가고 맨날 연구실에 박혀서 진짜 지방령처럼 살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선배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기업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집에 가려면 한강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보통 제가 해가 뜰 때 집에 갔어요. 근데 해가 뜨는 걸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눅눅해지더라고요. 다양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대기업에 가서 연봉을 열심히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 어릴 적 꿈이 뭐였지? 하는데 그냥 갑자기 왈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창업이라는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창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사실 그냥 23살이었는데 그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제 방에 앉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막 찾았어요.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 한 달에 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계획서를 내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계획서를 썼어요. 500원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빠 한 달치 월급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기계들 많이 샀어요, 제 방에. 그러니까 막 연구실 같아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한 300만 원어치를 샀는데 200만 원 돈으로 창업을 하려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BA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지원을 했더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방을 주더라고요. 창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제 어느 정도 돈이 좀 생긴 것 같고 아이템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열심히 꼬시러 다녔어요. 나랑 같이 사업하자. 그랬더니 첫 번째 물어본 말이 이거였어요. 너는 연봉 얼마큼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그때 5천만 원짜리 과제를 하나 따왔거든요. 당당하게 이랬어요. 내 한 달에 10만 원 줄 수 있어. 왜냐면 사실 10만 원은 대학생한테 용돈 치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미쳤니에요. 내가 하루에 30만 원씩 번다고.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설득을 하고 싶어가지고 반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술도 많이 먹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 너가 꾸는 꿈이 내가 꾸는 꿈이랑 비슷하니까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저희 기술이사가 들어오게 되고, 디자인 디렉터는 예전에 그 레드닷이라고 세계 3대 디자인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 해 위너를 했더라고요. 제일 몸값이 비쌌을 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10만 원 준다고 했다니까 웃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열심히 꼬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난 10만 원밖에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지만 다양하게 망했었죠. 6번 망했었는데 그 팀 인원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 제품은 이런 모듈들을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듈들을 팔려고 한 모듈을 만들었는데 만들 곳을 팔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제품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로봇이라는 게 컨셉이었는데 이걸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막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부딪히며 다녔어요. 막 영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해서 저희 소비자가 될 것 같은 곳은 이메일로 뭐 연락을 드리고 전화를 해서 가서 직접 찾아가서 저희 제품 이런데 한번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지 않겠어요? 하면서 진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되게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어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그 한국에서 영국에 있는 분이 찾아왔었어요. 그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금요일 밤 9시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제 그때 한 반년이 좀 넘었었어요. 저희 제품을 팔 곳을 찾는 게. 근데 그분이 와서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찾던 제품이 여기 있는 것 같다. 그 파트너가 영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유통업체였던 거예요. 학교에 서플라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을 만나기까지 정말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뚫고 다녔었죠. 그래서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됐고 지금 10개국이랑 계약을 쓰게 됐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캔 두잇이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할 때 항상 너무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아까 6번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뭐 너는 어려서 안 돼, 너는 사회 경험이 한 번도 없어, 너가 아는 게 뭐니? 항상 저한테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3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I can do it이 첫 번째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난 할 수 있어요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양가가 많이 없더라고요. 마치 이제 초등학생이 와서 저 미분적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는 어려서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에는 잘 살펴보면은 너가 어리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할 거야라는 말이 내포돼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던 말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분명히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할 때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말하는 버릇을 기울이시면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자신감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는 적극적인 행동인데 아까 제가 영국에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포섭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희 제품을 팔 때 10개국이나 아까 사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다 말을 하고 저희 제품을 제가 직접 시연을 하고 저희 제품이 정말 좋다고 열심히 제가 PR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만나러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제품이 좋다고 저를 만나주러 한국까지 왔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행동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동료애라고 생각을 해요. 10만 원씩 받고서 2년 동안 사는 게 생각보다 서울에서 넉넉지 않아요. 진짜 라면만 먹고 살았거든요, 저도. 창업의 3요소가 사람, 아이디어,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돈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이제 행복한 이제 그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그들에게 내 마음도 열고 좀 더 다가가고 이런 동료애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거나 외로울 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를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부정적인 의견에 해결책을 제시하라.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라. 주변 동료들과 소통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로봇이 배우고 싶다고 박사님을 찾아갔군요. 예.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뭘 배우고 싶었을까? 알코올을 배우고 싶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참 부끄럽게 그지없고 예, 지금 그 로봇을 박사님에게 배웠다면 그 박사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대학교 가서 들었는데요. 예. 그 회사가 일본에 상장을 하다가
우회 상장을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파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사님은 못 찾았는데 그래서 본부장님은 최근에 만나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박사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요? 노력은 많이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그런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로봇을 사랑하던 한 소년이 CEO가 돼서 꿈을 이룬 스토리를 잘 들었습니다. 그 모듈형 코딩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또 네.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레고로 치면은 3x3 정도 되는 크기, 한 엄지 손톱만한 거죠. 각자 자기만의 고유의 기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런 마법의 돌 같은 게 있어요. 이 마법의 돌은 자기의 분명한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박수를 치면 이 불이 꺼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이크 모듈과 그리고 불을 끌 수 있는 모터 모듈을 가지고 와서 붙인 다음에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명령을 넣어요. 아, 소리가 만약에 크게 들리면은 모터가 30도 회전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하고서 바로 그냥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그거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현재 사업 현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정확히 인원수는 저희 정직원만 27명 정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한국에 63빌딩 오피스가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지사가 하나 있고 영국의 파트너 지사가 있고요. 지금 회사 밸류는 이제 몇백억대로 많이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이크로 OS라는 이 윈도우 같은 거예요. 그 되게 작은 윈도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술에 대한 가치를 많이 높게 평가를 받아서 회사의 밸류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과학창의재단이었나요? 네,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제 거기에서 500만 원을 예. 떡하니 딱 바로 받은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엄청 치밀하게 잘 썼나 봐요. 그냥 되게 절실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 거고 이걸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객관적인 숫자와 네. 그 절실함이 묻어나면은 예. 딸 수 있다. 그럼 지금에 오기까지 네,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또 네, 받으셨죠? 네, 네. 투자를 지금 얼마를 한 누적으로는 56억 정도. 56억을 받으시고 네, 그 나라에서도 한 30억, 20억쯤. 음. 네, 이렇게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1,000억 원이 좀 넘는 그 규모의 금액으로 회사 네. 인수를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거절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 사업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세상을 바꾸고 싶기 위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1,000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은 당장 금전적인 뭔가 여유는 생기겠지만 그게 인생에 정말 이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친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거절하고 왔어라고 했더니 회사에 있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한 2,000억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하고 싶은 게 아직은 더 있어서 회사를 파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똑똑하네요.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네. 생각해서 실현을 해서 네, 구현한 거 아닙니까? 그때 얻었던 교훈, 이런 네. 6번의 실패를 하시면서 얻었던 교훈, 지금에 네. 딱 오기까지 왜냐면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질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 생각하는 게 델룸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델룸은 언제까지 하면은 뭔가는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델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네. 망하면은 뭐 더 잘 되려고 되는 거다. 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게 됐어요. 네네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앞으로 4번 더 하면 4번 중에 한 번 성공하겠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I can do it이네요. 네, I can do it. 예, 자, 그 세계 각국의 어떤 기업들이 참 로봇 시장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참 보면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중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로봇의 어떤 한계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나온 게 그 서비스용 로봇들 보면은 네. 많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안 팔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질감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래서 이런 이질감을 없앨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 로봇 봤어요. 강아지 로봇 보면은 강아지보다 귀여워요? 그러진 않죠. 예를 들어 뭐 IoT용 제품을 봤어요. 진짜 막 IoT에서 막 제 삶을 되게 뭔가 감성적으로 뭔가 바꿔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제품이.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원초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인간의 감성을 기반으로 네,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요즘 흔히들 많은 청년들이 IT 스타트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를 만나서 좌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님만의 성공 전략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뭔가 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멘탈 꽉 잡고 있으라.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는 자기만의 이제 우리 자기 제품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그 데스밸리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계곡선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금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팀원도 더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그들도 화합시켜야 되고, 그리고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근데 이런 상태는 정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문제들의 답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거든요. 직접 찾아야 되거든요. I can do it이라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일단 가장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도 네 그렇게 네 I can do it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데스밸리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런웨이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코딩 모듈형 로봇은 무엇일까요? 네, 코딩 모듈형 로봇은 저에게는 어릴 적 꿈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이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저같이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가지고서 많은 아이들이 로봇을 배우고 IoT를 배우고 그걸로 이제 많이 세상이 즐겁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로봇은 네, 나 어릴 적 네, 꿈이다. 네. 터보의 또 노래죠. 나 어릴 적 꿈이죠. 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길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터보를 딱 감사합니다. 달고. 예, 앞으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똑똑해질 거예요. 하물며 위즈하나 스탠드도 똑똑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OS들이 필요해요. 저희는 이 OS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똑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좀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또 오셨잖아요. 뭐 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예. 앞으로 또 더욱더 꽃길만 걸으시도록 예,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오상훈 대표가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누구도 그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싸우십시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15분이라는 시간밖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전해드려가지고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는 1시간이 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힘들고 고난과 역경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가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테니까 항상 힘들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화이팅입니다. 지금은 더 큰 미래를 그리는 시간,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